안녕하십니까. 광고 홍보 사례연구의 주호일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확산세가 저희가 100명대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좀 여전히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좀 많이 걱정스럽긴 합니다. 하루빨리 진정세로 돌아서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뭐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나와서 하루빨리 좀 일상으로 좀 잘 돌아가길 바라겠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또 이제 불과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이번 추석 연휴는 아마 여느 때와는 좀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또 열심히 어, 또 배움의 어떤 길을 또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저희가 5개 광고 시장의 환경 변화 첫 번째 우리 특히 지하철 광고를 중심으로 저희가 알아봐 왔고요. 자, 오늘은 아마 저희가 지난 학기에 우리 광고 홍보 캠페인론을 수강했던 학생들께서는 우리 5개 광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제가 한 꼭지를 떼어서 한 주 정도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진행했었는데요. 아마도 그때 배우셨던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일단 오늘은 좀 더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앞으로 또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한번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은 5개 광고에서 현재 뭐 트렌드를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미 모든 영역들이 디지털 라이징화 돼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아마 익히 다 알고 계실 거긴 합니다. 그래서 5개 광고 시장도 제가 처음에 입문했던 1996년 제가 12월에 이제 입사를 제가 5개 광고 현업에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거의 뭐 옥상 전광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날로그 매체 형태의 매체를 중심으로 사실은 산업 전체가 사실은 활발하게 일단은 뭐 움직임이 있었고요. 하지만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한 20년 전이겠죠. 저희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지나면서 다시금 전광판이 거리 응원 문화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다시 가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영역에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이제는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지하철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지하철 외에 저희가 옥상 정황판이나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오늘 그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에 있는 매체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 자유 표시구역을 또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키워드일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옥상 전광판, 또 하나는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주제로 오늘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익숙한 내용들도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것들을 산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좀 더 디지털 미디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흘러갈지를 제가 제시를 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4학년들이시다 보니까 함께 이제 내년에 뭐 빠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올해 2학기, 그러니까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2020년도 후반부에, 또 아니면 21년도에 또 사회생활 시작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물론 그때 가셔서 맞닥뜨려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학기에 이어서 또 이번 학기에 같이 전반적인 5개 강구 시장에 대한 변화들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이렇게 챙겨가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혹여라도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야로 또 진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알고 계실수록 굉장히 어떤 일을 하시든 아마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찍은 영상들도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제가 다 찍었기 때문에 자, 그런 영상들을 좀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당연히 출석 미션 과제로 또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한두 문제씩 또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5개 광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특히, 제가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개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이루어져 있는 법들이 법률로 먼저 되어져 있고요. 자, 법률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 이루기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법률에 일단 5개 광고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 뭐 이번 학기에 또 혹시 또 처음 또 5개 광고를 접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자, 우리 5개 광고 물이란라고 되어 있고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자, 공중이 자유로이 자,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아마 제가 지난주 지하철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변화를 설명할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는 이제 교통시설은 뭐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역사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교통수단에는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동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또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공중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공공 캠페인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잘 귀담아 듣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어서, 자, 으로서라고 되어 있고, 자, 간판, 자, 그리고 붉은색으로 써져 있죠. 자,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자,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 디지털 광고물부터 시작해서, 자, 말한다까지는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간판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5개 광고물이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디지털 광고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법률에 자, 일단은 자, 명기가 된 거죠. 일단은요, 법률에 자, 이렇게 명명이 되어져야지만 시행령과 조례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디지털 광고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디지털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게 또 좀 더, 그 다음 또 법률에, 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또 설명하는 게 또 나오긴 합니다만,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뭐 LCD나 LED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DP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자,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폭넓게 이제 5개 광고물에 대한 범주가 확대가 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디지털 사이니지가 명문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산업 발전에 이제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게 5개 광고에 대한 법률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아마 봄학기 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7년도 6년도 에도 자, 전광판들은 자, 존재를 했습니다. 존재를 했고요. 자, 보시는 자, 좌측에 있는 자, 우리 자, 우리 여러분들 강북에 가시면 광화문 광장 아시죠? 그 사거리에 디지털 조선 코리안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디조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하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94년도에 자, 구축이 되어서 굉장히 광화문역, 그러니까 강북에서 가장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전광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니까 늘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되게 상징적인 어떤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가로 형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가로 형태의 비율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세로형 전광판이 생기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정황판의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가로형이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018년도 최근이죠. 자, 최근 그러니까 재작년이긴 합니다만 자, 구축이 된 자, 도산사거리의 SNS 타워라는 자, 그런 빌딩 자, 벽면에 자, 전광판이 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좌측에 있었던 코리안 호텔과는 다르게 자, 우측에서는 자, 세로형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최근에 강남 일대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대부분의 모든 전광판들이 자, 세로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실은 뭐 이야기들이 좀 분분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뭐 자, 가로 형태에서 세로 형태로의 어떤 그런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세로형 전성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뭐 과거에는 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사실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로 형태의 어떤 그런 매체 유형들의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그 스마트폰은 물론 가로 보기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자 대부분의 자 어떤 그런 컨텐츠에 대한 운영들이 자 세로 형태로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 트렌드에 대한 반영들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고요. 아마 지금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엔스크린이라고 해서 뭐 다른 뭐 저희가 디지털 영역이긴 합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만약에 어떠한 동일한 컨텐츠를 자, 동시다발적으로 자, 다양한 우리가 미디어에 자, 송출할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규격 자체가 자, 세로 형태로 만약에 통일되어진다라면 훨씬 더 좀 뭐 수월한 표출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자, 이제는 자, 스마트폰과 함께 자, 세로형 전광판들이 자, 대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바로 뒤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만 세로형 전광판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거 이 나와 있는 사진들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뭐 전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저작권이든 뭐든 뭐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여러분들이 뭐 그 내용보다는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자, 보시는 것처럼 세로형 형태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매체 맨 왼쪽에 있는 매체는 자, 올해 2020년 5월 달에 따끈따끈하게 자,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유플렉스관 자, 벽면에 설치가 된 세로형 전광판이고요. 뭐 저희 회사가 사실은 세일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 세로형 전광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남역 사거리 여러분들이 아마도 졸업 후에 많이 왕래하시게 될 자, 강남역 사거리에 자, 이츠타워라는 그 건물 벽면에 자, 이렇게 세로 형태로 자, 설치가 되었고요. 자, 사실은 기존에도 매체가 있었습니다만 세로로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디벨롭이 됐다고 할까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래 벌어진 일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건 종로 세븐일레븐이라고 해서 여러분 청계광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자, 주차 타워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자, 그런 매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 이건 5개 광고 저희 표시구역에 있는 매체인데요. 이거 보이시죠? 자, 삼성역의 무역센터가 보이고요. 자, 삼성동 코엑스 자, 이거는 자, 전광판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른 우리 전광판들은 전부 다 벽면에 아니면 또는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 자, 이 매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파르나스 전광판이라는 이 매체와 함께 한 쌍입니다. 사실 이따 뒤에 자유 표시가 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매체들은 자, 지주형이라고 해서 지면에서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포를 세워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둥을 세워놓고
자, 그 기둥에다가 자, 이렇게 쭉 설치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주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지주형.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슈페리어는 이제 삼성동 자, 코엑스. 이따 전체로 사진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이게 좀 그 현대백화점이거든요. 그 삼성동에 있는 자, 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자, 정합판이 바로 요겁니다. 자, 바로 근접해 있고요. 자, 이것도 벽면 형태의 자, 세로형 정합판 형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자, 우리가 신라스테이라고 해서 이것도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구축이 된 매치입니다만 이것도 삼성동에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세로형 형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자, 코엑스 정합판과 함께 자, 파르나스 자, 정합판으로서 지주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삼성동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자, 지주 형태로 죄송합니다. 벽면 형태로 자, 세로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 여기에 보이시는 8가지 모든 매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새롭게 구축된 어떤 전광판 형태인데, 즉 디지털 사이즈인데요. 자, 대부분 자, 건물 벽면 부착형이고요. 그다음 세로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로 전성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지도, 여러분들 그, 지난 학기에 제가 그, 옥상 광고 설명을 아마 할 때, 잠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강남과 강북의 주요 대로변들에 얼마나 많은, 자, 옥상 광고들이 있는지를, 자, 지도, 뭐 대동여 지도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자, 5개 광고의 지도를 보여드렸었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자, 유사한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자, 여기도 광화문 사거리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도 또 쭉 종로통이라고 하죠. 자, 종로거리입니다. 자, 근데 강북의 가장 메인이겠죠.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한 40여 개의 매체들은 여기 40번까지 있는데요. 명동역, 명동 그 안까지. 그, 다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 우리가 네온이나 또 아니면 플렉스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자, 정광류의 자, 디지털 매체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 광화문에 있는 아까 코리아나 호텔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정한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가장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매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광화문역을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정한판이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강남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은,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자, 여기 있는, 자, 여기 대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테헤란로라고 하죠. 테헤란로. 자, 테헤란로. 강남역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역까지요. 그렇죠? 자, 그다음 강남대로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역부터, 자, 신사역까지가 또 강남대로입니다. 물론 양재역까지도 강남대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신사역에서부터, 자, 여기 보시는, 자, 영동대교 남단까지가 이제 도산대로라고 하죠. 자, 수입차 거리, 명품 거리, 뭐, 이렇게, 애칭까지도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는 것처럼, 영동대교 남단부터, 자, 그리고 이제 삼성역 사거리까지.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에, 이제 현재 많은 정합판들이 설치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도 역시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30여 개의 매체들이 전부 다 옥상 전광판, 물론 벽면 부착형도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자, 전광판 형태의 자, 디지털 사이즈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좀 원으로 그려놓고 약간 좀 노란색으로 좀 음영을 넣어놓은 데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무게감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까도 강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자, 첫 번째가 이제 강남역 사거리를 얘기를 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많은 매체들이 자, 몰려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SNS 타워, 아까 강북에서는, 자, 우리가 그 코리아나 호텔, 강남에서는 SNS 타워.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의 좌우 매체 중에 우측에 있는 매체입니다. 벽면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자, 이 매체가 굉장히 시그니처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매체를 중심으로, 자, 도산대로 상에서도, 자, 굉장히, 자, 밀집 형태의 어떤 매체가 구축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삼성역 사거리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과 연계가 되어 있는 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사이트가 점점 자, 중심으로 테헤란로와 자, 그다음에 보시는 자, 영동도기 남단으로 이어지는 요 대로상에 많은 매체가 향후에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강남과 강북 할 거 없이, 자, 굉장히 많은, 자, 우리 정화판들이, 자, 설치가 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로, 자, 우리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일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절대 강자도 없고요. 절대 약자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진짜, 나중에 이거 저희가 좀 더 약간 디테일하게 어떤 현업적인 어떤 뭐 세일즈 톡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자, 매체 하나만 설치해 놓고도 굉장히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있었더라면, 자, 지금은 합종 연행, 그러니까 즉, 많은 매체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 세일즈하는 형태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뭐, 만약에 광고주단에 있다고 하신다고 보면,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물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대한 매체가 많이 생겨서 뭐 디지털 쪽이나 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IP팀이나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디바이스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5개 광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좀 더 지배적으로 만약에 광고 매체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 여기 있는 한 30개 정도의 매체를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어떤 형태로 사실은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춘추시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몇 개의 정합판이 그러면 서울뿐만 아니라 자,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정강방송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자, 회원사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매체사들이 회원사 등록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 회사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서울은 아까 강남, 강북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죠. 뭐 40개, 30개, 그것만 해도 70개잖아요. 근데 다른 사이트까지 한다면 한 101개 정도가 현재 일단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가 17개, 또 부산이 12개, 자, 광역시로 본다면 울산도 한 5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대전도 한 3개 정도가 되고, 광주가 한 7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한, 자, 180개 정도의 정합판이 전국 요소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러분들 정합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실제, 그러니까 어떤 주로 상권이 잘 활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번화가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을 중심으로 자, 디지털 사이니지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자, 지금 현재 치열하게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 이렇게 개체수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그 많은 개체수의 전광판에는 어떠한 컨텐츠가 나가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사실 오늘 조금 더 면밀히 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180개 정도의 모든 매체에는 사실은 광고 중심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노출하는 형태로만 현재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지하철 광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공익 컨텐츠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컨텐츠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진 자, 우리 정화판들도 자, 이제는 단순하게 TBCF를 뭐 약간 편집해서 또 아니면 뭐 어떤 초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우리 같으면 TV 같으면 15초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합하는 20초가 기준이다 보니까 또는 30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재를 좀 따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약간 조절하는 거죠. 러닝 타임을. 그래서 자, 그렇게 자, 물론 표출하는 것도 여태까지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정합판을 중심으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또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개 광고 자유표시구역 중심의 자, 디지털 매체
자,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조금 전까지는 자, 건물 옥상에 또 아니면 자, 지주라고 해서 그쵸? 우리가 지상에다가 어떤 포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자, 매체를 구축하는 형태들을 보여줬더라면 자, 지금부터는 자, 우리나라에서 뭐 그전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 한 곳밖에 존재하지 않는 자, 그런 일종의 광고 특구를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봄학기 때는 아마 이 법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좀 분량도 많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요. 자, 오늘은 조금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아마 첨부해드린 PPT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잘 안 보이신다고 한다면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지가 명문화가 된 2016년도 자, 우리 법률이 바뀔 때 자, 그때 역시 개정이 돼서 우계 광고 자유 표시격이 이제 명문화가 되고 또 지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진흥 산업에 관한 법률. 자, 저희 나라는 뭐 약간 이건 뭐 좀 추가적인 뭐 TMI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자, 요 16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자, 5개 광고를 관리하는 관리법이었었습니다. 자, 관리법이었다가 자, 지금은 자, 산업을 진흥하는 자, 법률로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제재와 그다음에 활성화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는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은 자, 산업의 진흥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뭐 크게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제4조의 4 광고물 등 자, 자유 표시구역을 자, 명문화를 하죠. 1번은 자,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 시도지사 쭉 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신청을 받아 3조 1항의 자,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역시 정합니다. 그래서 이하는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5개 광고 자유표시구역, 5개 광고 자유표시구역이라고 이렇게 뭐 풀네임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지정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특별법입니다. 일종의 특별법. 자, 우리가 봄학기 때 이 야리 광고도 아마 특별법 얘기했었을 거예요. 일반법으로. 그러니까 즉 법률상에 나와 있는 자, 해당되는 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국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특별법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법 안에 포함되지 않는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특별법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사실은 이것들을 먼저 저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 행사나 또 연말 연시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9월이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뭐 사실 상반기와 또 여름을 지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벌써 연말연시가 이제 곧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역시 카운트다운 행사들을 자, 우리가 종각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삼성동에서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자, 특정 시기라고 되어 있죠. 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자,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자, 기한을 정하여 자,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 10년 정도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더 연장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것이 시범 사업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제 정례화된 자, 그런 정례 사업으로 또 역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자, 관광 특구와 같이 광고 특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정 행사, 그 다음에 특정 시기를 정하고 있다라는 것, 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법 제정, 한마디로, 자, 법 제정을 통해서, 자, 산업 발전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어요. 그쵸?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기존의 5개 광고 산업과의 차별적인 전략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 한 페이지만 설명해 드리고, 저희가 전반부 잠깐 영상을 마무리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 지금, 뒤에 이제 매핑이 보이시는데요. 매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자, 지금, 5개가, 삼성동의 코엑스몰을 제가 지금, 자, 평면도를 좀, 일단 뒤에다 배치를 시켜놨고요. 그 위에, 평면도 위에, 실제 1차 년도에, 1차 년도라고 1차 년도라고 하는 편이 맞겠습니다. 자, 5개 광고 저입해주시고요. 1차 년도에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자, 매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거의 한눈에 다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다 직접 촬영을 해서 자, 부분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자유표시구역이 제일 먼저 생긴 자, 매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크라운 미디어입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K-팝, 크라운 미디어, 또 밀레니엄 광장기둥, 현대백화점 벽면, 또 영동대로 지주 및 파르나스 호텔 지주 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일단 자, 크라운 미디어가 재작년에 자, 먼저 자, 스타트를 끊어서 일단 시작이 되었고요. 자, 이 매체는 특성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제가 나중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어놓은 게 제가 직접 있는데 팬클럽 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투명 자, LED라고 돼서 자, 주간은 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송출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일반적인 유리의 형태로 보입니다. 왜냐면 안과 밖에 자, 안에서도 밖이 잘 보이고요. 밖에서도 많이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그 유리 그 사이에다가 어떤 LED를 심는 어떤 그 고난이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테크니컬적인 어떤 나중에 저희가 광고와 테크 할 때도 한번 제가 설명 다시 한번 그때 한번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크라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자, 전시관 동측 자, 벽면에 설치가 먼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설치가 이제 작년에 설치됐던 자, K-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19년도 초반에 자, K-팝이 자, 설치가 돼서 자, SM타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SM타운이 사실은 올해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만, 자, 본사로 들어갔는데요. 이 극장이. 자, 근데, 자, 여기에, 자, SM타운이 미디어 파사드 형태입니다. 자, 특징들이 있죠. 이거는 투명 LED. 자, 이거는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자, 파사드는, 자, 뭐냐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스크린 삼은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의 어떤 그런 매체화 삼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이즈.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건물의 벽면이 틈새 하나도 보일 수 없게끔, 자, 광고 매체가, 자, 디지털 매체가 전부 다 도배를 했죠. 자, 미디어 파사드, 즉, 건물과 그 다음에 어떤 매체가 하나로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고화질의 어떤 그 메시지가 송출될 수 있는 형태로 자, 설치가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밀레니엄 광장의 저희 매체입니다만 자, 이게 재작년에 역시 자, 설치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설치가 돼서 지금 광장기둥 9개와 그 다음에 자, K-팝 바로 하단에 보시면 여기 살짝 걸쳐 있는 게 K-팝이거든요. 여기 요면적인 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자, 정황판이 설치가 되었고요. 그 정황판까지 이제 하나의 자, 패키지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자, 이게 재작년에 9월 달에 이제 설치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재작년에 이것도 먼저 저희 거보다 먼저 설치가 되고 2월인가 설치가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입니다. 자, 현대백화점도 작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미디어, K-팝과 현대백화점은 자, CJ 파워캐스트, 자, CJ 그룹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엔미디어가, 자, 가깝게 보이시죠? 현대백화점, 자, 요거고요.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주형입니다. 파르나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코엑스 쪽. 이건 미디어링크라고 해서 중앙일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체들이죠. 자, 요거는, 자,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이제 구축이 되어져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 내에, 자, 굉장히 많은 매체가, 자, 약간 시차를 두고, 자, 구축이 완료가 돼서, 현재, 자, 일단은 5개 광고 저희 표시구역 내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자, 총성 없는 전쟁을 사실 하고 있죠. 워낙에 매체의 어떤 사양과 이런 것들이 너무 고사양에다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제 삼성동 코엑스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마이스 사업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국제적인 행사와, 그 다음에 전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중심 어떤 핵심 상권이다 보니까 핵심 상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보니까 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매체들도 역시 많은 광고주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다음 실제 많은 광고주가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페이지 기억해 두시고 이런 많은 매체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명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일단은 매체로서 자 구축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전반부 영상 마치고 후반부 영상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영상 수고하셨습니다.